삼성전자 디램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많아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좀 잘못한 거죠. 과거에 2020년 이전에 OLED로 전환을 할 때 LG도 스마트폰용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TV용은 좀 안 했으면 지금 조금 사정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해서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공자 현직자분들이 들으시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다 해도 그래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래도 중국의 추격에 좀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뭐 잠시 출하량 기준에서 1위를 뺏기기도 했었는데 또 작년 기준으로 뭐 다시 1위를 탈환을 했고요. 특히나 LCD에서 OLED로 가는 그 전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거의 전멸한 것과 다르게 국내는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1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도 1등이고 LG 디스플레이도 OLED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재무적인 성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2024년 3월에 나온 기사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출범 이후에 첫 배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회사인 삼성전자에 5.6조 원을 배당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조 원을 배당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6.6조 원을 무려 배당을 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정반대죠. 작년 초에 1.3조 원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반대로 주주들한테 좀 더 투자를 해주세요. 우리 운전자금이 필요하니까 좀 더 투자를 해주세요 해서 돈을 오히려 가지고 온 경우입니다. 그럼 똑같이 1등이라고 하는데 왜 두 회사의 재무적인 성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삼성 디스플레이 기사를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중소형의 강자다. 중소형 OLED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OLED TV 패널, 그러니까 TV용 OLED에서 1등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좀 다른 건데, 중소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작은 사이즈 기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형 혹은 TV용 OLED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TV에 들어가는 OLED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면적상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대형 OLED라고 하고요. 왼쪽을 소형 혹은 중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중소형이 훨씬 더 비즈니스 하긴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간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통 한 12억 대 정도로 봅니다. 12억 대. 이 가운데 LCD를 채택한 스마트폰도 있고 OLED를 채택한 스마트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OLED거든요. 그럼 한 6억 대 정도의 시장에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TV용 OLED 같은 경우에는 TV가 1년에 한 2억 대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OLED 패널을 달고 나오는 TV는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회사가 좀 수가 적다고 해도 전체 시장이 600만 대에서 700만 대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용은 6억 대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력만 있으면 사실 이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물론 이 오른쪽에 보시는 대형 OLED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단가는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이쪽이 높아요. 한 대여섯 배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여기 600만 대에서 700만 대 곱하기 5를 한다고 해도 한 3천만 대분, 스마트폰으로 치면 한 3천만 대분 정도의 레비뉴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둘 다 1등인 건 맞는데 삼성은 스마트폰용에서 1등, LG는 TV용에서 1등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실적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간 실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연간 실적인데 매출은 비슷합니다. 삼성이 좀 더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근데 수익 측면에서 보면 삼성은 매년 이제 흑자가 나고 있고요.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고, LG는 2021년도에 코비드 왔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깐 IT 기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팔렸었죠. 잠깐 동안에. 그때 2.2조 수익이 나고 그 외에 앞뒤로 계속 적자입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사업 로직이 좀 바뀌고 있는 거는 미리 좀 감지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 전에 이제 LCD 중심에서 한참 이제 대면적 경쟁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7세대 기판을 누가 먼저 채택을 하냐, 8세대 기판을 뭐 삼성이 먼저 하냐, LG가 먼저 하냐,
뭐 한국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10.5세대에 투자하냐 마냐, 이때는 그야말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이제 TV 중심이었거든요. 스마트폰보다는 TV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큰 기판에다가 더 많이 생산해서 쭉쭉쭉쭉 시장에 밀어내면 매출을 더 높일 수 있고, 그 매출이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시장이었었는데, 이게 2015년 이후 혹은 정확하게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로직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나기 시작한 건데, 이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기 아래도 보시면 스마트폰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생긴 모양이 다 다르죠. 여기 보면 여기는 노치가 있고, 또 어디에는 홀이 있고, 또 이거는 엣지라고 이렇게 뒤가 이렇게 굽혀져 있죠. 이걸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랑 잘 사양 협의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잘하는 회사가 더 많은 패널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TV는 다르죠. 약간의 인치수가 차이가 다르고 약간의 스펙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좀 커머디티 성격이 강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중소형 OLED,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OLED는 스페셜티에 가까운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렇게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가는 요 로직이 사실은 반도체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죠. 원래 이 HBM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요 반도체 한 장 있죠. 지금 요 그림상으로 4장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걸로 나오는데, 요걸 하나를 똑 떼서 보면은 컴퓨터나 아니면 서버에 붙어있는 디램 조각이잖아요. 이 디램이 그냥 한 장 한 장 낱개로 있을 때는 이것도 커머디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X 디램을 만들고 1Y 디램을 만들고 그 다음 1A, 1B, 1C 이런 식으로 계속 미세 공정만 발전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생산 능력을 늘려서 웨이퍼 투입량을 계속 늘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적어도 점유율을 잃지 않을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고 HBM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미세 공정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램 조각들을 앞뒤로 붙여서 HBM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로직 반도체, 보통 뭐 GPU나 NPU겠죠. 요 반도체들하고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 자체가,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경쟁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시기는 비슷한데 디스플레이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커머디티 시장에서 스페셜티 시장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메모리보다는 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니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스페셜티로 전환을 잘 했는데 그 형님인 삼성전자는, 디램 만드는 삼성전자는 왜 제때 스페셜티로 전환을 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한 수 배웠어도 될 만한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보통 그래요.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디램 사업부, 메모리 사업부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임원으로 오는 경우는 많아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 뭐 노하우가 디스플레이에서 전자로 갈 일은 없었겠죠. 심심풀이로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그러면 LG가 TV용 OLED를 1등을 하고 삼성이 스마트폰용 OLED를 1등을 하면, 그럼 TV용이 훨씬 이게 크니까 이거를 잘게 쪼개서 스마트폰에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OLED를 RGB OLED라고 하고 TV에 들어가는 OLED를 WOLED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완전 달라서 이 두 개가 혼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게 디스플레이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든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적색, 녹색, 청색의 픽셀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보통 다 켰을 때 백색광을 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의 밝기를 좀 조절해서 여러 색상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마트폰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적색, 녹색, 청색 픽셀이 직접적으로 패터닝이 되어 있습니다. 적색 픽셀이 적색을 내고, 녹색 픽셀이 녹색을 내고, 청색 픽셀이 청색을 내는 이런 구조인데, TV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흰색 광을 만들고요. 그 흰색 광 앞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컬러 필터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적색, 녹색, 청색, 컬러 필터를 대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발색을 하는 거고, 여기 왼쪽은 발색과 발광을 픽셀에서 다 해주는 거고요. TV는 발광은 OLED가 하고 발색은 컬러 필터가 합니다.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용 패널을 만드는 FMM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 오른쪽에 적용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FMM 공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에 동영상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비전웍스 관련해서 설명할 때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TV용 OLED를 잘게 쪼갠다고 해서 스마트폰용에다가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투자 자체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LG의 TV용 OLED 라인을 스마트폰용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좀 잘못한 거죠. 과거에 2020년 이전에 OLED로 전환을 할 때 LG도 스마트폰용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TV용은 좀 안 했으면 지금 조금 사정이 나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LG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패널 고객사는 애플과 LG전자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 뭐 스티브 잡스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가 좋다고 우리는 OLED로 전환할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애플이 안 받고 그럼 우리가 굳이 투자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마트폰 사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를 보고 뭘 투자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사실 최적의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같은 OLED 1등인데 왜 LG 디스플레이만 힘드나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유튜브가 수익이 좀 생겨서 마이크를 좀 바꿨어요. 마이크를 제가 지난 동영상 할 때 마이크를 좀 바꿔서 썼는데 너무 싼 걸 사서 그런지 제가 세팅을 좀 잘못한 건지 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또 유선 마이크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 그래서 세팅 값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옛날 마이크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